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0월 3일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대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선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백두 청춘들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 청사에 가장 감높이 빛내어 주시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216사단 백두산 용청년 요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날의 감격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뜻깊은 백두산 용용청년 발전소 준공식 날 경야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전시관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제일 기쁘신 것은 상주지구의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들로 자라난 것이 더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대지의 아로 새긴 우리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부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명칭도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라고 몸소 친필로 써주시고 공화국 용메달이 새겨진 용청년 위훈 기념비도 세워주시어 청년 전이들이 창조한 용적 위훈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혁명 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 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대지의 애국의 삽을 받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 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 있었다고. 이런 청년 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신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은 그대로 백두 청춘들에 대한 최상 최대의 믿음이며 사랑이었습니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이 뜻깊은 자리에 서고 보니 그날의 구 영광, 구 한이가 금토케 안겨오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이 세상에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번쩍거리는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인적 드문 심신상권에 달려나와 당의 뜻을 꼽히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청년들, 백두 청춘 대학 가정을 스스로 만들고 매일 매시가 양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응당하리로 한 우리들을 저 하늘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자유로운 어버이십니다. 오늘 백두산 용청년 발전소 참관을 통하여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게 되었으며 용청년 신화를 창조한 그날의 청년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 뚜락이 자리 잡은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신의 조긴 힘이나마 깡골이 바쳐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주체혁명의 영원한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갈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전구로 끝없이 흐르고 있는 속에 얼마 전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이 백두산 위령을 답사했습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 위령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졸세위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백두강 명성이 솟아오른 유서 깊은 백두산 위령 고향집의 사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성장하시어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혁명위협의 계승 완성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역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일을 명예나날 성스러운 조선 혁명의 채건지였고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옥촉의 정신적 기둥으로 서사빛나는 여기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찾으니 백두강명성 탄생을 온 세상에 먹천껏 소리 높이 터치던 그날의 항일 투사들의 목소리가 기전에 지금도 막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폴폴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을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이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맨 앞장에서 조선 청년의 불패의 기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의 농촌들에서 가을고지와 나달 돌기를 최단 기간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농장들에서는 논뼈의 품종별 특성과 기후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가을고지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들에서는 강의 운종 속에 마련된 새형의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가을고지와 나달 돌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달의 여문 상태를 호전별로 정확히 따져보고 기계와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면서 가을한 곡식이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과 함께 나달 돌기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에 진입한 전국의 농장들에서도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지의 농업 근로자들은 맡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가을거지와 나달 돌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수단들의 이용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벼가을과 벼단 운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지의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땀 흘려 가꾼 곡식을 한 알도 허실 없이 제때에 거둬들이는 데 모를 받고 당면한 농사 결석을 잘하기 위해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제13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이 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 송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생산 및 상업봉사단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상업상 곽종준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거나 2월 1일 제품으로 등록된 상품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민서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국내 원료 자재에 기초해서 각도들에서 나오는 농토산물들도 상품적 가치가 있게 잘 포장해서 봉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민들 앞에 소비품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자고 합니다. 요 제품들, 그다음에 용량 가루 제품들 이런 것들 수집성을 가지고 이번에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해서 다른 단위들이 출품한 제품들을 돌고 돌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따라 배워야 될 거 다른 단위가 우리보다 정말 어떻게 특색 있게 이렇게 잘하는가 많이 눈여겨봅니다. 다른 공장의 제품들을 보니까 우리가 결코 앞선 단위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남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즐겨 찾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배워서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명사품, 명제품이 되도록 하자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지방 원료에 의한 그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사색한다면 이민 생활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종연설을 받들고 교육단위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세우기 위한 방도를 부단히 모색하면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과목들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새로운 과목을 내올 것은 내오는 방법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과목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있게 해설을 선전할 수 있게 과학이론 글쓰기, 문해이론 글쓰기, 교육이론 글쓰기 같은 과목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학과목이 앞으로 현실에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실에 나가서 교육 실습이나 현장 실습하는 과정에 한 건 이상의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지도위원들과 협의하여 푸는 과정에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방도를 찾게 되며 그것은 곧 앞으로 교육 실천이 그대로 이바지하는 좋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교육사업을 지향시키는 데서 실천 실기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평양 교통운수대학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 강령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과목의 비중을 70%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지난 시기의 가정안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교통운수 현실에 필요한 내용들로 새롭게 보충하는 사업, 그리고 실천 실기 비중을 확고히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이 순간에 자기 배운 교수 내용을 가지고 실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의 실험 실습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사업과 대학 전반적인 교무행정관리 체계에서의 실험 실습 정보화 체계를 완성하는 사업, 실험 설비들을 현대화해서 학생들이 교사업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344만여 명, 사망자는 655만 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감염자 수가 1억 8,990만여 명, 유럽은 2억 2,760만여 명,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각각 1억 1,640만여 명과 6,410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입니다. 현재 유럽의 감염자 수는 전 세계 감염자 수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날씨가 차지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이전에 건강하던 사람들 속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 발생에는 많은 인자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이전에 앓은 감염증, 특히 비루스 감염증과 염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증을 초래하며 중추신경계통 장애와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감염증과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사람들 속에서 1년 5간의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성이 50 내지 80%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신경 변성을 초래하고 그것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서남부 지역에서 지난 9월 28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내려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200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건물의 지붕들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1일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당시 현장에는 1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13명이 구원됐으며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우따르 뿌라데시주에서 1일 달리던 트락터가 길 옆에 있는 무릉댕이에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적재비 상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적재비 상어는 수천 미터의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생활 습성과 이동 범위, 번식 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생태 자료가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적재비 상어가 말디브 제도 주변 수역에 자주 나타나고 있어 연구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잠수 기구를 타고 말디브 제도 주변 수역의 1000m 깊이까지 내려가 적재비 상어의 서식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30mm 이상으로서 가을철 치고는 비교적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비올 강수량을 보면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 35mm 이상으로 제일 많이 내렸고 북창에서는 어제 3시간 동안이 53mm의 폭우도 내렸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점차 약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내리게 되는데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내일 밤까지도 계속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한때 강한 소낙비가,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증산을 비롯한 서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에서 때때로 10 내지 30mm의 비가 내리고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내륙, 량강도,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한때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배감, 호천, 용관을 비롯한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므로 센바람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5 내지 8도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샘바람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샘바람에 의해서 다 익은 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도로관리 부문에서는 가로수들이 넘어지거나 절벽도로 구간들에서 돌이 굴러내려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구간들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샘바람에 의해서 건설 자재들이 날려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고 샘바람이 부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할 뿐 아니라 알맞는 옷을 입고 소금을 함수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모레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의 먼바다와 조선 소위에서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고, 조선동해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 해상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의 경보입니다. 10월 5일과 6일이 대륙 고기압의 변두를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6도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노인들과 어린이와 같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쉽게 걸리거나 심장혈관 질병을 비롯한 만성 질병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덧옷을 입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 가을고지와 나달털기, 가을남새 생육 보장을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5일과 6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7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5일 새벽에 소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고 6일과 7일이 중부 산간지대를 위주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초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이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